우리 집 알아보기 전에 뭐 하죠? 네이버 부동산부터 보통 살펴보죠. 여기 설명글 공인중개사분들이 써놓은 건데요. 마치 어떨 땐 암호처럼 우리가 알아듣지 못한 용어들이 써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 오늘 부동산 암호풀이 시간입니다. 이번 영상만 잘 봐도 불이니 탈출합니다. 매매부터 살펴볼까요? 자, 여기 뭐라고 써있죠? 주인 거주 한 번에 알 수 있죠. 집주인이 직접 살고 있다, 전세를 주지 않았다. 그 옆에 세트로 묶이는 건 바로 이사 협의입니다. 세입자가 살고 있으면 그 집을 보기가 어려운데요. 주인이 살고 있다면 집을 보기가 훨씬 수월해질 거고요. 이사 협의, 아직 정확한 날짜가 정해지지 않아서 잔금일을 어느 정도 맞출 가능성이 있다는 뜻입니다. 정반대의 집은 바로 전세 안고 매매. 지금 집주인이 여기 살고 있지 않고 전세를 주고 있다는 뜻인데요. 이런 집이 나왔을 때 반드시 확인해야 될 것, 여기 파란색 가격 부분을 누르면 오른쪽으로 뿅 나타나는데요. 창을 밑으로 내려서 지금 전세가 얼마에 살고 있는지 확인해 봐야 됩니다. 매매 6억 8천, 전세 3억 3천이면 갭으로 3억 5천이 있으면 이 집을 살 수 있다는 뜻이고요. 또 하나 입주 가능일이 표시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26년 8월 하순, 이 부분은 보통 세입자의 전세계약 만기일을 뜻합니다. 하지만 부동산에 정확히 물어봐서 확인을 해야 되고요. 세입자가 이때 나갈 건지 또는 더 살 건지 아니면 협의되지 않았는지를 체크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세입자가 살고 있는 경우엔 집을 보기가 어려워진다는 것. 또 여기 매우 중요한 키워드가 써있네요. 가격 협의 가능. 와, 여기서 우리는 많은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매도인은 이 집을 어떻게 해서든 팔고 싶구나. 그래서 가격 협의 가능이라고까지 쓰여 있는 겁니다. 그럼 이런 집을 살 때 내가 훨씬 더 가격을 깎을 가능성이 커지겠죠. 비슷한 말로 전세 안고 매매, 새끼고 매매도 같은 뜻입니다. 자, 여기는 임차 만기 26년 6월이라고까지 써 있고요. 와, 되게 어려운 말 나왔네요. 점유 개정. 이 말은 주인 전세, 주전세와 같은 뜻인데요. 지금 현재 집주인, 매도인이 이 집을 매매하고 나서 전세, 세입자로 이 집에 더 살길 원한다는 뜻입니다. 자, 다시 한번. 매도인이 이 집을 팔고 전세로 이 집에 더 살고 싶다는 뜻. 그게 바로 주인 전세, 주전세, 점유 개정입니다. 점유 개정도 가능이니까요. 집주인이 팔고 나가거나 아니면 전세로 이 집에 더 살 수도 있다는 뜻. 이런 집의 장점은 세입자를 따로 구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겠죠. 부동산 암호풀이. 와, 이걸로 내 레벨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고 있다. 그렇다면 지금 바로 구독,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죠. 자, 바로 다음 이어서 가겠습니다. 풀 에어컨 다 아실 겁니다. 시스템 에어컨을 뜻하고요. 보통 각 방에 그리고 거실까지 시스템 에어컨을 해놨다. 그 외에 주방, 부엌 쪽에도 시스템 에어컨이 있는지는 따로 확인하셔야 됩니다. 남동 필로티는 보통 2층을 얘기하는데요. 1층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 키우기 좋은 집과 한 세트인데 밑에 아무도 살지 않으니 아이들이 조금 뛰어다녀도 괜찮은 집이다. 시스템 에어컨 옆에 탄성 코트라고 되어 있는데요. 주방 싱크대 위에 무언가를 더 발랐다는 뜻입니다. 좀 더 깔끔하게 쓸 수 있죠. 금매, 공실 나왔네요. 공실, 집이 비어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집은 내가 원하는 시간에 집을 보기가 훨씬 수월해지겠죠. 또 가격 협상에서도 쓸 수 있는데요. 이 집을 왜 비워뒀는지 공인중개사분께 그 설명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집이 비어있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 때문에 더 빨리 팔고 싶다면 가격 협상 측면에서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더 많이 깎을 수 있다는 뜻인데요. 반대로 집주인이 정말 여유가 많아서 나 이 집 당장 안 팔아도 돼, 이럴 수도 있겠죠. 공실, 집이 비어있다는 뜻이고요. 세 안고 나왔습니다. 세 안고, 전세 끼고 전세 안고 다 같은 말입니다. 지금 세입자가 살고 있다. 자, 이런 집을 볼 때는 뭘 보라고 했죠? 가격을 눌러서 오른쪽 밑에 기보증금 써 있는지 보셔야 됩니다. 3억 7천에 들어있네요. 그 외 아파트에 따라서 옵션들을 적어 놓는 경우도 많은데요. 풀에어컨, 아까 시스템 에어컨 말씀드렸죠. 주방 세라믹, 오븐, 빌트인 클리너, 이렇게 옵션을 적어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양창은 뭘까요? 여기 양창이란 단어가 보였을 땐 금액을 클릭해서 집의 평면도를 한번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양창. 창이 양쪽으로 나 있다는 뜻인데요. 지금 거실을 보면 왼쪽에 창 하나, 그리고 밑에 쪽에 창 하나, 그래서 창이 2개 있다. 양창이라고 적습니다. 자, 양창이라고 적으면 보통 우리가 흔히 선호하는 판상형 구조는 아니에요. 타워형 구조로 거실에
양창이 있을 때 양창이라고 적고요. 판상형이 거의 아니라는 것. 좀 전에 봤던 양창이 타워형 구조라면 그 반대 판상형이죠. 판상형 구조 평면도 보겠습니다. 자, 이게 판상형 구조인데요. 침실, 거실, 침실 1, 2가 한쪽으로 쭈루룩 있는 게 바로 판상형 구조입니다. 이게 가장 보편적이고 또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구조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 집은 전세가 아닌 월세로 세입자가 살고 있는데요. 자, 가격 눌러서 오른쪽 내려보면 기보증금 월세에 3천만 원 그리고 월 150만 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집을 살 땐 8억 5천만 원이니까요. 보증금은 빼고 8억 2천만 원이 필요하다는 소리죠. 여기 남서향이라고 돼 있습니다. 남서향. 요즘 집은 거의 남향 쪽으로 짓는데요. 남서향 또는 남동향. 남서향은 오후에 해가 들고요. 남동향은 오전에 해가 듭니다. 자, 여기 있는 집은 지금 인천 청라에 있는 집인데요. 남서향이라 왼쪽으로 주 거실 창이 나 있다. 그래서 바다뷰가 보인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전세 한번 살펴볼게요. 전세엔 좀 더 암호 같은 말들이 많은데요. 안심전세, 융소 이 단어 처음 듣는 분들 많을 거예요. 안심전세, 융소 이 뜻은 이 집을 담보로 집주인이 대출을 조금 받았다. 주택담보대출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대출을 많이 받지는 않았다라는 뜻인데요. 여기서 세트로 봐야 될 건 안심전세, 융소 그리고 보증보험이라고 써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 안심전세와 보증보험은 임차금 반환 보증보험을 들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여기엔 특별한 공식이 있는데요. 간단히 말하면 집주인 대출금과 전세 보증금을 합쳐서 집값의 일정 부분을 넘지 않는다. 그래서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이 보증보험 가입하면 뭐가 좋죠? 집주인이 나중에 제때 돈을 돌려주지 않을 때 보증보험 회사에서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융소 거의 비슷한 뜻인데요. 융자소, 융자가 적다. 융자는 주택담보대출을 뜻합니다. 이런 집을 봤을 땐 반드시 금액을 클릭해서 오른쪽 새 창이 열리면 기존 주택담보대출이 얼마 있는지 확인해야 되는데요. 정확한 금액까지 써 있는 경우는 없고 여기 융자금이란 곳에 나와 있습니다. 시세 대비 30% 미만. 융소 한번 볼까요? 역시나 융자금欄에 시세 대비 30% 미만 써 있습니다. 그럼 이런 집을 알아볼 땐 정확히 대출을 얼마 받았는지, 채권 최고액이 얼마인지, 등기부상에 적힌 채권 최고액이 얼마인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와, 근데 이거 한번 볼까요? 임차권 설정 등기 3억 8천이 있는 매물. 저 같으면 이런 집은 절대 구하지 않을 겁니다. 임차권 등기가 뭐냐? 여기 말소한다고 돼 있지 않냐? 그래도 전 안 할 겁니다. 왜? 임차권 등기는 이 집주인이 그전 세입자한테 제때 돈을 돌려주지 않았거나 못했다는 뜻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세입자가 최후의 수단으로 임차권 등기라는 걸 한 거고요. 그 과정까지 소갈이, 스트레스 정말 심했을 겁니다. 그런데 요즘은 주택담보대출을 먼저 받고 전세를 드릴 수가 없게 됐죠. 서울 수도권 대출 규제로요. 그래서 융소, 안심전세, 전세보증보험과 반대되는 말, 즉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않았다. 바로 이렇게 써 있습니다. 융자무. 우리가 융자란 말이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진 않는데 은행권에서 쓰다 보니까 결국 부동산 매물 설명에도 이렇게 말들이 들어가고 있네요. 융자무,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않았다. 그런데 이것도 하나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융자무, 지금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않았다는 뜻으로 보통 쓰이는데요.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지금은 주택담보대출을 받고 있지만 새로운 세입자의 보증금을 받아서 주택담보대출을 갚을 것이다. 더 중요한 것, 그리고 말소할 것이다. 등기부에 근저당을 말소할 것이다. 이런 경우에도 간혹 쓰이고도 있습니다. 오피스텔 전세는 좀 더 특이한 내용들이 써 있는데요. 바로 전입 가능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우리가 집을 구해서 이사 갈 땐 전입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하실 텐데요. 오피스텔의 경우 집주인이 전입을 원치 않을 경우도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전입 가능한 집은 특별히 전입 가능이라고 써 있습니다. 오피스텔 같은 경우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부가세를 환급받으면 사업 용도로만 쓸 수 있고 주거 용도로는 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임차인이 들어와서 전입신고를 하면 주거 용도로 보기 때문에 그 부가세를
토해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오피스텔의 경우엔 전입 가능, 전입 불가 이렇게 나뉜다는 점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여기 설명글엔 받을 수 있는 대출의 종류도 써놓는 경우가 많은데요. 버팀목, 신혼부부, 그리고 LH 전세대출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부동산 암호풀이 여러분들의 레벨이 올라간 게 느껴지시나요? 앞으로 내 집 마련, 부동산 투자 고민이 있다면 저희 임장패밀리 홈페이지에 오십시오. 홈페이지 무료 상담에 글을 남기면 부동산 전문가들이 답변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자, 이용 방법 두 가지입니다. 지금 당장 고민인 분들은 올패스를 구독하십시오. 올패스를 구독하면 상담 게시판에서 1:1 심층 상담, 빠른 상담 가능하고요. 아파트 선택이 고민일 때 상황과 자금에 맞는 또 미래 가치가 더 있는 아파트를 콕 짚어서 추천해드립니다. 아마 이런 경우 있을 거예요. 내가 지금 A 아파트, B 아파트 고민이라면 당장 올패스 구독을 신청하고 무료 상담에 글을 남기시면 됩니다. 그럼 저희가 A와 B 중 어디가 더 좋은지, 알맞은지, 미래 가치가 있는지, 투자 가치가 있는지 알려드리고요.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지 못한 아파트가 있다면 그런 곳까지 다 추천을 해드립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올패스 구독으로 심층 상담을 받고 있다는 것. 더 중요한 건 올패스 심층 상담은 무제한이라는 것. 질문 100번 남기셔도 올패스 멤버십 유지 기간 동안 전부 다 답변해드립니다. 이미 많은 올패스 회원분들이 질문 한 번만 남긴 분들은 없고요. 꼬리에 꼬리를 무는 고민과 그거에 대한 명쾌한 해답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내 집 마련, 부동산 투자 고민이라면 망설임 없이 올패스 구독하시고 100번, 1000번 물어보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 올패스 심층 상담 통해서 더 가까이 만나볼게요. 지금 고정 댓글 링크 클릭하시면 무제한 질의응답 가능합니다.